이어서 오늘이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입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이걸 개선을 해 나갈 기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먼저 당시 역사적 사건이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잠깐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안착하자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꽃수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서 깜짝 놀랐었죠. 네, 다음 날 회담장에서 다시 만난 남북 정상. 잠자리하다가 괜찮지 않습니까? 예, 냉면 먹고. 정말 용단 내려서서 이렇게 오신 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인민들이 뜨겁게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래도 인사 차림이 제대로 됐는가 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직접 공항에 나오시고 외국 기자들도 수백 명 있는데 한 1000여 명 기자들도 모두 기립박수하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공항에서 압수하고. 인사지요, 뭐 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난 과거에 중국도 갔댔고, 뭐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도 뭐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했는데 나보고 운동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자, 릴레이 남북 정상회담은 계속 이어졌고요. 참작한 장면을 이 사진 찍은 분들이 못 찍었다 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렸더니 우리 김 위원장께서 오늘 배우로 한번 합시다 그래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네, 밤 11시 40분 두 정상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나란히 서명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그렇게 해서 뭐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등등 해서 남북 공동 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 잘 풀리나 싶었었는데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하고 했지만 다시 관계가 얼어붙었었고요. 한동안 얼어붙어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가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였던가 그때 계기로 해서 조금 풀리는 모습이었었죠, 그때? 네, 맞습니다. 2018년 2월이었었죠. 2017년 연말까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뭐 로켓맨이라고 얘기하고 또 북쪽에서는 뭐 핵단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가 될 때였는데 2018년 6월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가 개최하는 걸 계기로 해서 북측에서 선수단 파견한다, 응원단 파견한다 그러더니 같이 내려왔던 김여정 부부장이 갑자기 특사가 되고 그래 갑자기 남북 관계가 해빙에서 물꼬가 튀기 시작하고 4월 27일 날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마 역사적인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결국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고 하는 기간 동안이 상당 부분 있다가 지금 또 다시 또 남북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으로 간 거죠. 지난해 그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하면서 그거를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두 정상 간에 한 라인 있잖아요. 네. 이 한 라인은 계속해서 연결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글쎄요, 선을 끊었는지 붙여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은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알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해서 북측에서 통신선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네. 연락사무소도 폭파했으니까 공식적인 라인이나 채널로는 남북 간에 서로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일이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남북 간에 의미 있는 소통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 어떤 소통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렇다면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어떤 의사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 원장의 발언으로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락선 차단됐고 한라인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럼 연락사무소도 없는데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정원하고 통전부는 이전에도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막혀 있을 때에도 소통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직접 소통한다기보다는 해외를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라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방법으로 뭔가의 북쪽하고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5월에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결국 남북 대화가 언젠간 추진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 물밑에서 남북 간에 지금 뭔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만간에 뭔가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과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동의를 해준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인도적 지원 부분은 지지한다고 했어요. 네, 자, 미국 국무부에서 그렇게 자, 인도적 공개적으로 지원이라면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받을 수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북한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서 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칙상으로 보면 유엔 대북 제재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북측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쌀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지원한다고 밝혔을 때에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북중 국경지대에서 발병하고 난 다음에 아예 국경을 폐쇄해버렸거든요. 북측이 그 이후에 굉장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지금 인도적 지원 얘기가 언급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한 백신이 21억 회분이 접종이 됐다고 하는데 6개 국가가 백신 접종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중에 한 국가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북측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남북 간에 뭔가 대화의 신호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백신 문제를 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이건 좀 기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 그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인데 그거 기념을 해서 김대중 도서관에서 의미 있는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면 1993년에 북한이 핵 확산 조약을 이제 탈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바로 카터가 북한을 방문해서 이것 해병의 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상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이 말뜻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94년도에 미국 내셔널 클럽 연설 동영상이거든요. 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인 시절이었어요. 정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때 김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바가 뭐냐면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주자. 그러니까 미국의 특사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일괄 타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당시 클린턴 정부였는데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대요. 이거 뭐 믿자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카터 전 대통령을 보냈는데 덜컥 일괄 타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94년도 제네바 합의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전 대통령의 말을 클린턴 대통령이 신뢰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풀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김 전 대통령이 했다. 이걸 좀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희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노력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